화요일 아침 이 시간은 박완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좋은 네. 아침입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700분이나 함께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저희 미증 시부터 국내 증시 이슈까지 찬찬히 짚어보도록 가겠습니다. 자, 1월의 이벤트들 CES나 JP 모건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의 취임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네네. 이제 일주일도 네. 안 남았는데. 네네. 바이든 쪽에서도 지금 막판으로 스포트를 쏟아내고 있죠. AI 반도체 규제도 어제 다시 맞습니다. 발표를 맞습니다. 했고 예. 이런 조치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또 트럼프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예. 저희가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트럼프는 황제죠. 요즘에. 네. 근데 이제 좀 메시지가 좀 확실하게 나오는 강성 멘트도 있지만 네. 그 안에 또 협상의 기술적인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SNS를 통해서 바로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석하면은 또 가짜 뉴스다 반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일단 아침에는 M7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빅테크 많이 조정받고 네. 오히려 이제 최근에 이 유가 상승과 또 금리 상승, 그쵸. 달러 인덱스 강세 이런 쪽이 이제 강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인플레 친화적인 산업들 네. 그러니까 에너지라든가 또 전력 설비나 이런 쪽이 강한 건데 이 분위기가 이제 간밤에 특히 바이든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갑자기 어제 우리나라 증시부터 해서 이 지금 이제 AI 첨단 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물론 중국이 이제 이 방위 산업에 AI를 이용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런 이제 뭔가 명분은 있었지만은 임기 일주일 남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당황하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젠슨 왕이 직접 반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일단 이제 임원들이 임기 말에 바이든 정부의 조치에 이제 매우 당황스럽고 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T 쪽에서는 트럼프와 이제 상당히 좀 가까운 친화적인 뭔가 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좀 썰렁했었던 저커버그라든가 또 역시 이제 아마존의 이런 CEO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근거리로 좁혀가는 구간인데 여기서 IT가 근접한 거를 이제 트럼프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거를 좀 질투라도 하듯이 네. 좀 이렇게 좀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바이든이 최근에 내놓은 이 행정부의 조치는 어차피 임기 말이니까 그렇게 이제 오랜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약간 조정, 특히 이제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네. 이 달러 강세가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는 M7한테는 약간 부담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다국적 기업인 빅테크의 매출이 이제 본국으로 달러로 해서 달러 환산 매출로 잡히거나 실적으로 잡히면 네.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최근에 10%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감소하는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금리도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테크주한테는 조금 부담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의 조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좀 가장 먼저 하고 있는데 네. 먼저 보편적 관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감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원유의 증산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푸틴과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자신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반대한다.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협상을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러시아한테 던지는 카드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관세가 보편적으로 10에서 20%가 실제로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한 의지로 실행이 될 거냐. 그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물가가 더 자극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달러도 계속 강세를 보일 거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 일주일 앞두고 바이든이 내놓은 이제 좀 뒤끝 장렬하는 어떤 이러한 정책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지금 달러 강세 기조와 또 관세의 어떤 부과가 나타낼 수 있는 트럼프의 어떤 취임 효과가 네. 거기서 셀온으로 한번 꺾여줄 건지 아니면 그 방향으로 가속성 있게 계속 나갈 건지
이 부분이 우리나라한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고용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용 서프라이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지금 아무래도 금리 상승 또 이런 이제 그 달러 강세 이 여파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물가가 또 발표됩니다. 수요일에. 네. 그래서 이 물가는 기존의 핵심 물가가 조금 이제 보면 주거용 물가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가장 문제가 주거용 물가가 좀 높았었는데 반면에 이제 서비스 쪽은 물가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나오는 물가는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최근에 호주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물가가 2%에 좀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또 물가가 디플레적인 요소까지 나올 정도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이 이제 고성장에 투자도 증가하고 경기가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만큼 이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값이 이제 높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물가는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 횟수를 늦추고 관세 효과와 앞으로 인플레 방향을 좀 확인한 다음에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 방향성은 달러 강세, 금리 강세는 아직은 유효하게 또 바이든의 조치는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자. 네.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취임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대비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보다는 어쨌든 트럼프 쪽을 저희가 조금 더 대비를 해봐야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짚어주신 CPI 부분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 다른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도 같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예. 미국도 어제 이제 4.8까지 올랐고 네. 뭐 영국, 독일, 일본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예. 있는데 일단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M7한테도 부담이고요. 뭐 우리 입장에서도 환율도 지금 오른 상황인데. 미증시가 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그 영향 받아서 우리 증시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제는 또 맞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했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어떻게 조금 보실까요? 일단 이제 그 미국의 달러가 강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화 자산이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게 부담이고 네. 달러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연기금의 환해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가 그 반도체가 상당히 좀 올라오는 그 그쵸. 흐름이 괜찮았어요. 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그 ASIC 그다음에 또 이번에 가전 박람회 기대감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전 박람회에서 이제 이 젠슨 왕이 그 블랙엘이라든가 루빈과 같은 차세대 그 GPU에 대한 강한 어떤 비전을 막 그 그쵸. 제시한 것보다는 네. 이 뭐 자신의 이제 자신들의 어떤 차세대 모델 이런 뭐 코스모스 로봇 플랫폼이나 이런 어떤 미래의 어떤 먹거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번에 그 가전 박람회의 주제가 다이브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대로 이 지금 빅테크들이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U나 이런 범용도 있지만 앞으로 그것들이 쓰여 나갈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든가 또 로봇이나 또 뭐 인공 여러 가지 B2C 네. 즉 우리가 실생활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쪽으로 AI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또 수익 모델을 갖추고자 그래서 젠슨왕도 이번에 이제 로봇의 플랫폼이나 자율주행의 플랫폼 결국은 자율주행은 또 로봇은 테슬라랑 딱 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받았어요. 젠슨왕이 이거 테슬라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테슬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고객이다. 우리도 계속 협력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이 외연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전쟁 어떻게 격돌이 점차 뭐라 해야 될까요? 젠슨 왕이 하는 그 GPU만 하는 게 아니라 ASIC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플랫폼까지 접근하는 이런 것에 또 테슬라도 자신의 외형을 확장하는 것에 집중 투자하면서 이 이제 AI의 어떤 그 부분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던진 AI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깜짝 놀라는 조정으로 나타나고 금리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젠슨 왕이 멘트를 안 해준 블랙엘이나 GPU에 실망감도 있었지만은 네. 그 부분은 뭐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이 외연이 확장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이번에 가전 박람회도 그렇고 젠슨 왕과 일론 머스크가 격돌한다. 격돌보다는 스스로 이제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조금 더 영향력 있게 확대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시장의 캐파가 커지고 네. 좀 더 그 발전이 빨라지는 이제 현상을 보일 텐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최태원 회장이 이제 젠슨하우를 만나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자신이 이제 유리기판을 네. 팔고 왔다 이야기도 했고요. 피지컬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HBM4에 대해서 2027년 양상과 자신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젠슨 왕이든 아니면 일론 머스크든 테슬라와 또 엔비디아의 이 거대한 어떤 성장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여기에 밸류 체인을 연결해서 네. 거기에 납품하고 그들이 반드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전략이 제시될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싱가포르에 10조 원짜리 이제 공장을 HBM 전용 공장으로 세운다 해서 이제 목표가도 상향됐습니다만, 다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첨단 규제 여러 부분에 이제 조정을 좀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연이 확장되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있어서 어떤 조금 더 이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라든가 또 화분들이라든가 이런 쪽, 특히 이제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올해 2025년도에는 HBM 시장 규모가 약 70조 원 정도로 작년에 27조 대비 대략 한 157%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레거시 반도체 쪽도 1분기가 조금은 빠르게 이제 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이야기합니다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외연이 확장되면서 목표가 $200에 제시하는, 또 이번에 지금 보니까 평균 목표가 $178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어떤 이제 취임 전에 또 금리 상승에 의한 흔들기는 너무 확장해서 생각할 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반도체 언급을 해주신 김에 조금 네.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일단 있을 이벤트가 뭐 이번 주에 TSMC의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였다가 살짝 어제 또 조정을 받았지만 네. 이 TSMC의 실적 발표를 관련해서 오히려 조금 이슈로 보고 뭐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네. 전략이나 대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폭스콘도 이제 대만에서 이번 분기 매출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15%나 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왔고, 매출로만 놓고 보면 이제 지난주에 대만 반도체가 매출이 연간 이제 33.9%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30%보다는 굉장히 높은 건데, 네. 이번 16일에 이제 뭐 이제 구체적으로 영업이익까지 다 포함된 가이던스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또 그 웨이퍼 75,000개로 증설하는 이유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만 반도체나 이제 폭스콘이 그 엔비디아든 이제 미국의 빅테크의 여러 가지의 어떤 이제 그 후공정이나 파운드리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추론할 수가 있죠. 반도체는 뭐 매우 이제 여전히 강성하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GPU라든가 이런 쪽도 HBM의 수요도 작년에 300% 증가했는데 올해도 아까 이제 157%, 200%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만 반도체가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좀 미리 반도체가 어떤 첨단 규제와 이런 걸로 통해서 조정을 받음으로 해서 밸류가 좀 부담이 더 낮아졌고, 삼성전자도 올라오다 좀 밀렸잖아요. 네. 이제 거의 또 바닷가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또 하이닉스도 20만 원을 넘나들면서도 20만 원이 약간 그 이제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저항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보면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좀 흔들기고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개 합쳐갖고 이제 전체 매도의 절반이었어요. 그만큼 반도체가 그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순매매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번에 올라온 이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넘버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이제 이번에 통과한 자리가 18만 9,600원이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반전율로 보면 저항 자리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만 7,500원인데 20만 7,500원을 이제 언제 뚫을 건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거래량이 좀 줄고 있어서
아직 바로 통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지난번에 한미 반도체도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이 한미 반도체도 역시 이번에 이제 그 올라오다가 밀렸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11만 6,600원 정도가 하나에 걸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걸리는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저항을 받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업종 지수를 보시면 오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잠깐 보시면 좀 이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갭을 다 메우지는 않고 물론 이제 100달러가 아직은 좀 저항으로 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네. 대로 그 미국에서는 이제 HBM의 수요 증가에 따른 마이크론의 수혜를 기대하는 쪽에서 목표치 상향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를 놓고 보면 업종 지수가 지난번에 통과할 거로 봤는데 5,324포인트 또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아직은 박스를 형성을 하면서도 저점을 높여가는 이제 박스입니다. 근데 역시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에 젠슨 왕이 멘트는 브레이크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지만 네. 대만 반도체나 이제 이런 폭스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좋은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만 반도체의 이 실적이 반도체의 또 저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 실적과 관련해서 예. 반도체 한번 짚어봤고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던 업종 하나 더 살펴보자면 어제 이제 조선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세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 기대감이 있었던 업종이고 그렇죠. 뭐 올해도 주도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네. 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사실 그 이상까지 저희가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면 지금을 조금 쉬어가는 어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그 조선주는 좀 이제 밸류 부담이 있어서 조금 경계하는 마인드도 있고요.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그 수주라든가 또 모멘텀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조선 업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여건에 있어요. 특히 네. 뭐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뭐 전함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이제 수용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조선소의 수주 척수가 미국에서 굉장히 좀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전함을 비교해 보면 이쪽 왼쪽 단부터 보면 항공모함이나 이제 상륙, 돌격함이나 잠수함, 또 구축함 이런 쪽까지는 이제 미국이 조금 그런 대로 우세한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연함 경비함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겠다 이러면서 해군력을 급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중동보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대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 방어가 매우 중요해져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의존성이 있는 발언을 최근에 2차례나 했기 때문에 이 네. 트럼프가 그 부분에서는 모멘텀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모멘텀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보다는 신조선가는 조금 최근에 하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조선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블루톤의 이제 이 점선을 보시면 2020년부터 시작된 조선의 사이클이 2024년까지 4년간 반영되고 올해는 이제 5번째거든요. 근데 발주액은 다소 둔화될 거로 보입니다. 과거에 5년간 빅사이클을 가졌던 2007년까지에 비해서 수주 잔고는 아주 탄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고부가 선박인 LNG 선박 네. 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LNG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모멘텀도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유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LNG를 가져다 써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NG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다. 또 이 방산에 또 전함 이런 이제 MRO 사업도 이제 살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미리 뛰어낼 것은 아닌데요. 네. 그래서 방산 쪽에 조금 더 이제 그 관련도가 높은 종목들로는 어제 보니까 뭐 사실 한화그룹이 다 도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거의 신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전함이라든가 이런 쪽도 관여가 되어 있는 한화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역시 한화오션, 네. MRO 사업. 그래서 이런 종목들과 함께 또 한화엔진 이런 종목이 한화그룹이 지금 미국과 관련된 또 원래 이제 한화그룹이 방산과 굉장히 밀접성이 높은 사업 구조가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서는 계속 조금 보유하면서 네. 고점 돌파가 만약에 안 된다. 저는 고점 돌파가 안 되거나 좀 조정받을 시그널은 결국은 거래량의 감소와 함께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돌파의 에너지가 약해지거나 어느 날 조정이 나오는데 대량 거래가 터진다 이러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네.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모멘텀을 잡아주는 쪽이 조선이니까 꼭 뭐 미리 뛰어내릴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조선의 모멘텀 자체는 유효하지만 뭐 밸류는 조금 높아질 상황이고 네. 일단은 보유하되 뭐 말씀해주신 조정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조심을 해보자 이렇게 예. 정리를 해주셨고요. 트럼프 관련해서 방금은 조선을 짚어봤다면 또 궁금한 게 이제 재건도 사실 궁금합니다. 뭐 네네. 기대감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속이 됐고 뭐 취임하자마자 종전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뭐 네. 지금 푸틴과 트럼프 간의 회동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재건주도 저희가 조금 다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재건주를 하면 이제 어제 보니까 그 LA 네. 화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전체적으로 이 증시 앱을 한번 보면 그 캐터필라라든가 좀 뭐 디어라든가 이런 그 이제 관련 그 섹터가 이 산업재나 네. 이제 뭐 이런 이제 건자재 이쪽이 좀 강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뭐 전력 설비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뭐 재룡 산업이나 재룡 전기도 그래서 좀 올랐던 부분이 그쵸. 있고요. 근데 역시 이제 이 재건이라는 거는 테마로 이거를 볼 거냐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이익의 기여도가 높은 쪽으로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자료를 여기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좀 찾지를 못하고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만 네. 네 여기 나온 것만 좀 언급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결국 이제 종전으로 가기 위한 푸틴과의 회담이라든가 또 나토 가입 반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LA 뭐 화재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 SY 스틸텍이라든가 이런 또 내지는 SG라든가 이런 쪽도 움직였고 또 현대건설기 이런 쪽도 움직였고요. 근데 아직은 이거를 너무 크게 인식할 거는 아니고 네네. 오히려 이제 재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종전이라고 보고 싶어요. 종전이요? 네, 네네. 종전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유럽은 전체적으로 방위비 압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이제 미국 정부는 해외 쪽에 들어가는 미국의 어떤 방위비 예산이 해외 쪽으로 나가는 거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각자 자국 방위비를 늘려라. 그래서 5%씩으로 올려라. 그래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폴란드가 우리 이제 트럼프의 의견대로 우리는 5%로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러면서 폴란드와 관련해서 좀 부담을 낄 것 같았던 우리나라 방산주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의 방산주도 오늘 아침에 보면 럭키드 마틴이라든가 노스롭 그루만 같은 쪽에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종전을 이야기하면서 방위비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종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방위 예산을 해외 지출을 줄이겠다. 너희들이 지켜라라는 의미가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종전이라는 건 평화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동안에 차단됐던 러시아로의 수출이나 유럽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방위 또 내지는 전쟁 중에는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훈풍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라고 봐요.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IT 기기. 그래서 이런 쪽에 종전은 결국은 건설로 연결해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방위비 예산의 어떤 증액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이클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 즉 선진국이 모여 있는 유럽의 어떤 전반적인 평화적인 무드가 소비를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각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지원하느라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유럽이 2,100억에 대한 지원을 또 2,100억 불의 지원을 또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국의 어떤 국채 부담이나 재정 부담을 지우면서 또 미국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완화된다 그러면 네. 경기가 살아나고 전반적으로 소비도 좀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이 아니고 네. 재건보다는 조금 더 종전 쪽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 짚어주신 것 같고요. 뭐 이 외에도 조금 글로벌적으로 이슈 같은 거 저희가 살펴본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이라는 게 이제 워낙 그 뭐 트럼프 황제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소황제가 있어요. 네. 뭐 젠슨 왕하고 뭐 일론 머스크. 이제 이런 뭐 삼황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미국의 업종 섹터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네. 지금은 아직은 이제 달러 강세와 금리가 상승 중이니까 인플레 친화적이고 화석연료 친화적인 뭐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LA 화재나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테마가 캐터필라나 또 어떤 방산, 그다음에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때문에 M7이 다소 약세, 네. 금융주는 강세.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 감축 이슈로 해서 헬스케어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일론 머스크도 효율성 부사하면서 2조 달러 감축하겠다, 재정 감축을 예산을.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소외된 이제 빈곤층에 대한 헬스케어 지원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적 적자 감축 목표는 뭐 아예 물 건너간다. 네. 다른 거는 좀 줄이더라도 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래서 헬스케어가 이제 그 부담을 좀 느끼고 있고요. 유럽의 방위예산 증액으로 이제 방산주 강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 국내 증시가 이제 지금 가는 방향은 역시 미국의 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 또 정책적인 어떤 트럼프의 취임 전후에서 방향성이 드러날 때 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증시 전략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네. 이 바이든의 임기 말 이제 내놓는 이런 돌발성 뭐 AI 첨단치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은 파장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정책적인 시나리오를 점검을 하면서 네. 또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헌법재판관이 2명 임기가 만료되는 이제 4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월 전까지는 어떻든 간에 정치 상황은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수급은 많이 비어 있는데 어제 또 외국인이 다시 팔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1조 5천억 샀던 거에서 또 어제 팔아서 별로 산 게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의 향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살 때도 반도체고요, 팔 때도 반도체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어차피 이제 해외 쪽에서 달러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환율도 좀 방어하고 국내 주식도 사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최근에 한 6조 5천억 샀는데 앞으로도 뭐 20조까지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함께 외국인의 행보를 중요시 보면서 저는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어떤 턴어라운드 접근 전략, 그다음에 조선이나 방산 로봇 등에 대한 순환매 전략 이렇게 한번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까지 한 번에 조금 짚어봤고요. 뭐 관련해서 저희가 또 주목할 만한 종목들, 업종들 안에서는 예. 뭐 여전히 반도체는 턴어라운드로 접근을 하고 뭐 조선이나 방산, 순환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쪽에서 흐름을 보자라고 짚어주셨다면 예. 그 안에서 조금 저희가 봐야 하는 종목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이제 간추려서 한번 본다 그러면 네. 이제 워낙 순환매가 빠르니까 뭐 이거 사볼까 저거 사볼까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쵸. 왜냐 다 너무나 테마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이제 하나그룹주가 확실히 이제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래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엔진이 이제 대장주다 그런 네.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는 어차피 조정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반도체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 그냥 쭉쭉쭉 나가질 않아요.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하면서. 그러나 인내심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는 섹터라고 봐야 됐을 때 네.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가 이제 조금 저는 이제 나름대로 미세 공정 이런 쪽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은 뭐 가는 대세, 뭐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하니까 SKC, 앱솔릭스의 모기업이죠. 필옵틱스나 YC캠. 이제 필옵틱스는 레이저 이제 기판 이제 가공 기술. 그다음에 이제 YC캠은 역시 관련한 소재 쪽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이브라든가 YG엔터가 방탄과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몬스터라든가 또 블랙핑크 네. 이런 쪽에 해외 공연 완전체 복귀가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이나 이제 뭐 로보티즈나 이런 게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하이젠 RNM이나 SPG가 올라오는 거는 이제 아까 피지컬 AI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이런 로봇 생태계에서 기반 산업으로서 부품을 얼마나 빨리 이제 원활하게 이제 잘 재공급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다. 대신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이나 이런 쪽은 이제 좀 조정 시에만 좀 접근을 하시되 어차피 로봇의 시대는 지금 다들 입에다 물고 막 그냥 떠들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섹터도 정말 많고 순환매도 일어나고 있고 종목도 많지만 뭐 우리 대표님이 짚어주신 거는 이제 한화그룹주, 또 반도체, 유리기판, 뭐 달러 강세 관련해서는 엔터주까지 짚어주셨으니까 방금 그 종목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오늘이나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아침 박원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